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진행은 간단한 마감 시황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랑 S&P 차트 설명해 드리고,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용 잔고나 코스피 밸류에이션, 유동성 그런 부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매일 설명드릴 때 이게 빨간색 탭하고 파란색 탭을 격일로 설명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증시에 대해서 조금 유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증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마감 시황 설명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가 1%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것은, 일단 오늘 상승은 아무래도 이 어제 미국의 상승에 영향이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은 제가 어제 썸네일이 아니죠. 그 댓글에도 달았었는데, 원래 공화당이 이제 미국 공화당에서 한 6천억 달러까지 부양책을 좀 축소 요구를 했었는데, 그냥 백악관에서 이제 미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1.9조 달러로 일단 유지를 하는 것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단 기대감으로 증시가 조금 상승했던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에 대한 이제 조치가 나왔었는데, 5월 2일까지 한 달 한 보름 정도 되는데 연장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5월 3일부터는 이제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또 공매도 관련돼서 조금 다른 것도 설명드리면, 4월 6일부터 이제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이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했다고 하고요. 5월 3일까지 이제 제도 개선하고, 이제 무차입 공매도 적발 주기가 원래 한 6개월 정도 됐다는데 한 1개월로 적발 주기 단축을 하고, 거래소 시장 감시 강화,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 정보 보관을 위한 전산 시스템도 구축을 한다고 하고요. 개인 주식 대여, 이제 개인이 공매도를 하는 물량도 한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4월 말까지 이제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수급 설명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4,300억 정도 조금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일단 요즘 계속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3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규모가 일단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작고요. 사실 1월 29일부터 이후에 보시면은 사실 2월 1일 빼고는 조금 약간 거래량 자체가 일단 지금 많이 줄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잠시만요. 네. 당일 추이 다시 설명드리면,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중에는 거의 한 6천억까지 매수를 했다가 한 2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누적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한 5,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으로 외국인이 한 5,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1,0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4,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인은 사실 70억 소폭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이 한 94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차트 설명해 드리면, 네, 코스피 차트부터 설명해 드리면, 일단 똑같이 일단 주 3봉으로 일단 코스피 장기 차트부터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장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8년도부터 IMF 바닥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그리고 닷컴 버블 이후 하락 파동이 이제 2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부터 이제 지루했던 이 조정 장세가 4파, 이제 삼성전자랑 대형주 장세였던 17년, 18년도가 5파,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랑 코로나 때가 이제 ABC로 큰 2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큰 1파고요. 여기까지가 큰 2파, 여기가 이제 큰 3파입니다. 지금 이제 큰 3파의 1파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동을 매겨서 지금이 어느 정도고 언제 조금 매도를 하는지,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조금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놓으면
이 추세선이 거의 닿은 부분에서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일단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는 것도 뭐 개인적으로 조금 고점 부근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3파의 1파를 좀 일봉으로 잘게 보시면 여기가 그럼 이제 큰 3파의 1파이고요. 이 3파의 1파를 또 잘게 쪼개보면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고요. 여기가 이제 5파입니다. 추세선을 잡기 위해서 파동을 잡기 위해서 또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2파랑 4파의 저점에서 5파를 3파의 고점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딱 채널링이 되고요. 이렇게 딱 주가가 이 채널 아래에서 놀다가 딱 넘는 시점이 있습니다. 뭐 충분히 넘을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넘었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가 문제인데 지금 딱 깨질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고 지금 일단 주가가 다시 이 추세선까지 거의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만약에 내일 이탈을 한다 하면 이제 조금 상승 추세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사실 추세를 잡아보면은 생각해보면 가능성들을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은 뭐 여기가 이게 5파인데 1파, 뭐 2파, 3파, 4파, 5파여서 5파가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은 있고요. 확률상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장중 최고가인 3266이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5파가 더 남았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가능성은 그냥 이 코로나 이후로 상승했던 이 3-1파가 A, B, C로 조정이 되면서 그냥 끝날 가능성도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기는 합니다. 다만 일단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시간에 비해서 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이 세 번째 가능성인 A, B, C여서 A가 하나 끝나고 그 다음에 A, B가 올라가고 아마 지금은 이게 그냥 B고 제가 봤을 때 그냥 이제 C가 1, 2, 3, 4, 5로 떨어질 확률이 가장 많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좀 짧게 설명드리기 전에 좀 이 선들부터 일단 설명드리면 이 파랑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진한 초록색 세피아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26일 후행 스팬도 호전돼 있고 9일은 아직 역전되었지만 뭐 추세상으로는 뭐 아직 하락 추세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기는 하고요. 조금 파동상 지금 조금 파동을 매기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일목균형표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선이 이 초록색깔 선인 기준선이 26일 동안 저가와 주가의 저가와 고가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인데요. 지금 이제부터 어제도 그렇지만 이게 하루하루가 이제 지날 때마다 이 저가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선이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뭐 조금 나는 천천히 거래를 하고 싶다 하면 아직까지 조금 상방을 더 바라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올라가는 기준선을 만약에 주가가 하회하기 전까지는 그냥 들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기준선을 하회하면 그때 조금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조금 시가총액 상위주 차트들만 일단 먼저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를 하고 있고요. 9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26일 후행스팬도 여기까지 일단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아마 좀 역전될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직까지는 역전은 아닙니다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뭐 삼성전자가 좀 역전이 되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역전이 돼 있는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잘게 보시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삼산이나 이제 보통 이게 헤드앤숄더 미국 쪽에서는 헤드앤숄더라고 하는데 이 가능성을 보고 있기는 한데 일단 단기적인 이 분봉으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파동을 세는 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기가 이제 A파, 여기가 올라가는 파동이 B파, 여기가 이제 C파였었습니다.
A파 저점 같은 경우에는 채널링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조금 손쉽게 이렇게 추정을 해서 이 저점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 B파 같은 경우가 조금 추세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조금 그냥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미국으로 일단 먼저 보시면은 이 미국 쪽을 보시면은 미국을 이제 120분봉으로 조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최고점이 이제 3862인데요. 지금 최근 제가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아마 여기가 이제 A파였고 B파였고 이렇게 C파가 끝나고 아마 B파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B파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다만 일단 아직까지 이 3862는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만약에 저라면 저가 이제 신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미국장이 이 3862가 넘어가면 그때 그냥 우리나라 주식도 조금 매수를 하고 기준선이 깨지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뭐 120분봉 상으로도 주가가 여전히 뭐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후행 스팬도 호전되었고 26일 후행 스팬은 아직 역전이지만 뭐 여전히 뭐 하락이라고 말할 근거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조금 더 일단 이 선행 스팬인데요. 이 핑크색하고 이 파랑 색깔 영역이 선행 스팬인데 일단 이 선행 스팬에서 계속 저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일단 이 선행 스팬은 확실히 깨는 걸 보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조금 더 짧은 시계열로 보면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내일은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은 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뭐 확실한 증거는 없고요. 사실 조금 미국을 보시면은 저는 조금 더 확실히 추정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은 조금 더 짧은 한 10분봉으로 보시면 그렇다고 하면은 뭐 여기가 한 A파, 뭐 여기가 B파, 그 다음에 뭐 1파, 2파, 뭐 3파, 4파, 5파일 수도 있고요. 뭐 여기에서 그냥 A가 끝나고 A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가 B여서 아니 뭐 여기가 C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사실 있는데 이번에 국내 파동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잘 세지진 않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파동상으로 조금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대응하기는 조금 어렵다고는 판단을 하고요. 다만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금 잘게 보시면은 일단 뭐 매수를 하신다고 쳐도 뭐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거를 좀 넘어나고 나서 그냥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 10분봉을 말씀드렸는데 뭐 10분봉 같은 경우는 조금 거래가 빨리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10분 여기서 아마 10분봉이었으면 여기서 매도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매도하고 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은 일단 뭐 매수를 하셔도 되는 10분봉으로 거래를 하신다면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구간이지만 조금 더 또다시 깨면은 그때는 조금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사실 제일 추천드리는 것은 만약에 보유하고 지금 파시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시면 이 기준선을 깨고 나서 그때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단 미국 쪽이 제가 봤을 때 한국을 추세를 잡기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더 미국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미국 쪽 설명드리면 그리고 설명드리기 앞서서 미국 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자체가 사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거래량 자체가 매우 작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조금 상승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 저는 높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직까지도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의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3-3 패턴이 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3-3 패턴이 좀 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뭐 선물이나 뭐 파생을 하셔서 숏을 조금 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제일 안전하게 숏을 치는 것은 뭐 이 목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통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이 부분을 이제 목선이라고 하는데 이 목선을 깨고 나서 행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현물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이 기준선을 깨고 나서는 매도를 하시고 뭐 지금 당장도 저는 그냥 조금 추세를 더 미국 쪽이 최고점을 상승하고 오히려 주식을 매수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미국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 쪽 바로 설명을 드리면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초장기 추세부터 3주봉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08년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3파 고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트라이앵글이어서 4파고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상승이 이제 5파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 미국도 이제 뭐 과거의 파동을 매기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파동을 예측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추세선을 올려놓으면 아직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선을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나서 조금 더 하락이 급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하고요. 이 5파를 이제 조금 잘게 보시면 코로나 이후가 이제 5파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이고요. 미국이 조금 쐐기형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제가 파동을 좀 세기가 더 쉽다고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주가가 이렇게 모이는 게 쐐기형 패턴이라고 하고요. 보통 5파 고점에서 많이 나타나는 추세 반전형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조금 신기하게도 이 쐐기형 패턴에서 주가가 조금 저항을 보이고 있기는 하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추세선에서 국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세선에서 저항을 보이고 있듯이 이 추세선은 일단 저항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뭐 확실하게 하려면 이 추세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는 조금 상승 추세가 판단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3862를 넘어서고 나면 다시 조금 상승 추세가 더 남았구나 그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조금 분봉으로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잠시만요. 여기가 이제 A파, B파, C파로 완성이 되었었고요. A파 같은 경우에는 A파 저점 같은 경우에는 A파에서의 C파 저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채널링으로 바닥을 잡는 거는 오히려 조금 쉬웠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B파가 채널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희가 추정이 어려운데 그냥 저는 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 아직까지는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아마 조금 오늘 저녁에는 좀 빠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보조지표로 봐도 조금 과열 현상은 보이고요. 일단 그리고 이 1분봉을 한번 보시면 1분봉을 한번 보시면 자주 보시진 않을 분봉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1분봉 보시기 전에 제가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다시 이제 그냥 일봉으로 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추세선을 다 지워보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한국 거로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이게 1A파, B파, C파여서 다시 5파가 진행되는 이제 1, 2, 3, 4, 5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 중에서도 이제 사실 하락 파동이 이렇게 1, 2, 3, 4, 5로 나타나겠죠. 뭐 3, 4, 5로 날 텐데 이렇게 하락을 하는 패턴이 만약에 이게 상승 파동 중에서 하락 파동이라면 이제 A, B, C파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A, B, C파로 내려갈 겁니다. A, 이렇게 B, C파로 이제 내려갈 건데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만약에 이제 A, B, C가 A파가 끝나고 그 다음에 B파가 올라간 다음에 이제 C파로 내려가는 파동이라면 이 내려가는 파동은 C파가 5파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1, 2, 3, 4, 5로 내려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다음에 내려가는 파동이 A, B, C로 내려가냐 1, 2, 3, 4, 5로 내려가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방향성을 위의 방향성이냐 밑의 방향성이냐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1분봉으로 한번 봤었는데 이 고점에서 사실 1분봉으로 조금 보시면 뭐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1분봉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파동이 뭐 완전 100% 완전 뭐 무결한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겠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1, 2, 3, 4, 5파로 이제 작은 1파, 매우 작은 1파겠죠. 1분봉이니까. 정말 극히 작은 1파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여서 2파가 완성이 되고 1, 2, 이제 3, 4, 이제 여기까지가 1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 3, 4하고 4가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1, 2, 3, 4, 5로 여기가 이제 3파고 아마 여기가 이제 4파 지금 이 지그재그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지금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 2, 3,
4, 5가 만약에 난다고 하면은 조금 오늘 하락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는데, 뭐 일단 아직 5도 완성이 되지가 않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100% 오늘 하락합니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계속 파동이 조금 잘 안 세지다가 이 부분들이 계속 오늘도 그렇고 뭐 어제도 그렇고 제가 파동이 안 세지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뭐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애매하게 그냥 일목균형표 이 추세선으로 대응을 하시라고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뭐 이게 좀 분봉상 1분봉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조금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는데, 그거는 아마 내일 이제 아침에 어차피 한국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장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장을 조금 보시고, 어차피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단치가 오늘 뭐 조금만 올라도 사실 뭐 30포인트만 올라도 최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이 최고점을 돌파하면 그냥 5파 상승이 조금 더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5파 상승이 조금 남았구나. 이제 파동을 조금 잘게 쪼개봤을 때 1분 봉상 5파가 1, 2, 3, 4, 5로 또 내려간다 하면 이제 정말 조금 하락 파동이 C파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고 오늘은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저녁은 알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내려가는 파동을 세시는 게 조금 중요하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변동성 설명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뭐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뭐 6%의 나름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동성이 전환선도 상회하고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고, 9일 후행 스팬도 아직까지는 호전 상태이고요. 26일 후행 스팬도 호전되었고 선행 스팬 위에 있고, 사실 이 변동성도 31이면 절대적인 수치로도 뭐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필요하신 단계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판단을 합니다. 이 변동성도 어떻게 보면 이 선행 스팬 바닥에서 상단의 바닥에서 조금 저항을 보이는 모습은 나타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주의는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매도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선하고 거리가 뭐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일봉상 대응하시기에는 조금 늦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일봉으로 대응하셔도 이 기준선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일봉으로 충분히 대응하셔도 뭐 그렇게 늦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봉으로 매도를 하시는 대응을 하시는 건 너무 늦을 것 같고요. 이 60분봉도 조금 늦을 것 같고, 조금 분봉들을 찾아보면 뭐 조금 느리게 거래를 하신다고 하면은 한 60분봉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번 상승할 때도 60분봉의 기준선에는 근처도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60분봉의 기준선을 하회하면 조금 매도를 하고, 뭐 재차 주가가 이 기준선을 상회하거나 전에 이 최고점을 통과하면 그때 조금 매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신용잔고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신용잔고 같은 경우, 코스닥 뭐 코스피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 6천억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조는 하회를 하였습니다. 뭐 거의 20조긴 하지만 20조는 일단 하회를 하였고요. 증시는 뭐 최근에 조금 반등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잔고는 조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잔고 나누기 코스피 시총을 보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보통 하락을 하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패턴을 나타나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일단 조금 증시에 대해서 유의하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모양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스피 밸류에이션으로 사실 말씀드리면, 오늘 모건 스탠리였나요?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뭐 미국 쪽 밸류에이션 얘기인데, 이게 금리를 감안했을 때는 뭐 미국 쪽 거 보여드리면, 금리를 감안했을 때는 뭐 사실 아직까지는 주식이 고평가되지 않았다라는 뭐 사실 언급이 있었었는데요. 저도 일단 뭐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금리가 워낙 지금 낮기 때문에, 뭐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워낙 낮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이게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나눈 수치인데요. 이제 높을 때 주가가 고평가, 저평가, 낮을 때 이제 주가가 고평가인 이제 보통 페드 모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밸류에이션 모델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뭐 사실 과거 대비해서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워낙 금리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사실 주식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저는 금리를 대비했을 때는 충분히 조금 저평가가 되지 않았나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대비해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제가 조금 조정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언급을 해드리지만 뭐 그 조정이 뭐 완전히 뭐 추세적인 하락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코스피로 설명드리면 뭐 그냥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1, 2, 3, 4, 5 정도로 일단 떨어진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조금 다시 상승을 하는 장이 오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냥 과거 차트로 보여드리면 미국 거가 조금 더 맞을 거니까 더 조금 적합할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 상승장이 이제 1파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 1파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조정은 뭐 한 여기서 한 이 정도 조정? 이 정도 조정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한 10%, 20% 정도 조정이 있었거든요. 뭐 거의 한 1170 이 정도에서 뭐 한 1100 뭐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한 20%에서 뭐 한 최대 뭐 30%까지 조정인데 뭐 저는 뭐 한 20% 정도 조정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뭐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조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급락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것까지는 아니고 그 조정이 있은 다음에 아까 미국 쪽도 차트를 보시면 뭐 더 상승이 있었거든요. 다시 주봉으로 제가 괜히 넘겨가지고 네 그냥 3주봉으로 보시면 아까 이렇게 뭐 조정이 있은 다음에 사실 3파 때 더 많이 상승을 했었죠. 저도 사실 이 정도 뷰를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하락이 될지 5파가 조금 더 남았는지는 확증치는 않지만 뭐 5파가 사실 더 남았다고 하더라도 뭐 이 5파가 있은 다음에는 뭐 사실 ABC 조정이 다시 있을 거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일단 뭐 5파가 있든 아니든 일단 좀 단기적인 조정은 아마 조금 상반기 내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주가가 더 상승하는 장이 오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유동성 설명드리면 일단 뭐 유동성은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썸네일 노란색 썸네일을 올려드리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유동성 같은 경우에도 M2-M1 증가율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만 사실 좀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급등하는 게 이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1.9조 달러 부양책을 쓰면은 아마 이 돈 자체가 조금 또 더 늘어버리긴 할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냥 이 오파가 아직 더 남았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언젠가는 이 M2-M1 증가율은 완만해지긴 할 겁니다. 뭐 1.9조 달러를 부양책을 하더라도 어차피 그 부양책이 긴 시간 동안 뿌리는 게 아니라 단기간 내 뿌리기 때문에 단기간 내 뭐 이렇게 돈이 확 풀릴 수는 있겠지만 풀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아마 상승은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자세한 부분은 유동성 그냥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아마 설명을 그래도 다 드린 것 같고요.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뭐 제가 조금 댓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